코리안 사이코, 헬로우 스가. 코리안 사이코는 문재인입니다, 여러분. 여러분 혹시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 보셨어요? 막 그냥 진짜 사이코가 말하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도착증에다가 그래서 범죄를 그것도 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. 근데 그 사이코가 아주 고급 직업, 전문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제가 그 영화를 안 봤어요. 왜냐하면 저는 무서운 영화를 못 봐요, 여러분. 그리고 너무 잔인한 영화도 못 보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영화지만은 미국에서 히트를 쳤어요.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고위층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범죄의 본능, 그다음에 추악한 전문직의 이 행태, 이거를 이야기해 줬다고 해 갖고 나름대로 또 그 영화를 평가하는 영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. 자, 아메리칸 사이코.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코리안 사이코예요.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한복 차려입고 나서 이 전라남도 분들이 이순신 장군과 12척의 배로 끝까지 일본과 싸웠습니다. 뭐 이런 소리 잔뜩 했죠? 호남만 싸운 거 아니잖아요, 그 당시에.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반일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 갖고 엄청나게 반일파리를 한 거죠. 그리고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는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. 사법부에서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할 일이 없다. 이러면서 일본에 이제 우라통을 터지게 한 겁니다. 자, 여러분. 이 강제징용 문제라는 거는 1965년에 한일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말하자면 배상금을 받았는 거예요. 식민지 지배에 의한 사죄, 이거를 기본으로 한 배상금을. 그래서 그 당시에 JP가 김종필 총리가 오히라 이 외상하고 같이 이 문제를 합의를 했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두고두고 이제 여러 가지 굴욕적이다 어쩌다 하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 돈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. 왜?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미국 원조로 국가도 이렇게 굴러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. 결국은 그 배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닦는 데 쓰였습니다. 이걸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프리카나 독재 국가의 어느 나라의 수반처럼 그걸 먹었냐? 그게 아니죠. 나라를 위해서 쓴 거예요.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히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합의가 됐어요.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개인 대 개인의 보상은 해주지 않았다. 한 사람 한 사람 강제징용자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았다. 물론 이거는 맞습니다. 그거는. 그러나 이미 65년에 한일 협약에 의해서 나라 대 나라의 협약에 의해서 이게 마무리 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됐으면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. 우리 돈도 많아요. 응? 아니 몇 조를 54조를 그냥 일자리 자금으로 날리는데 이 배상 얘기라는 거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. 살아있는 분도 적고요. 그분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인간이 얼마나 고초를 겪느냐. 이게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. 문화재하고 한 인간의 이 팔자라는 거는 식민지 시대가 되면 완전히 최고의 굴욕을 겪는 거죠.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이거를 손을 딱 놓고 있으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하국에 나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억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가압류를 해갖고 그 자산을 팔아가지고 갚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게 국제협약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논리라는 거는 아니 가만히 있다가 거의 70몇 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왜 저러냐 이런 소리를 들 수 있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일단 한일 협약에서 보상했다. 근데 문제는 뭐냐? 국가가 받았다 이거죠. 그렇다면은 그 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국민 모금을 하게 되면 저라도 내겠습니다. 그렇게 호도해 갖고 갚아준다든지. 왜냐면 그분들의 이 인색이라는 건 처절했으니까요. 근데 그걸 갖고 다시 일본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겠다?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그동안 뭐라고 했어요? 친일파, 아베, 노재팬, 일본에 가지도 않습니다. 사지도 않습니다. 이러더니 또 유니클로에서 질센던가
유명한 디자이너의 옷 사겠다가 쫙 줄 서 있는데 그 사람들 토해라고 하고 난리 치는데 왜 그 사람들이 토해입니까? 진짜 토착 왜구는 문재인과 유시민과 조국 같은 사람이에요. 유시민이 뭐라고 그랬어요? 그렇게 일본 좋아하는 친일파들은 다 도쿄에 가서 살라고 했습니다. 조국은 죽창가를 불러야 한다고 하더니 청문회에서는 일제 볼펜을 갖고 얘 쓰고 앉아 있고 아들은 유니클로 입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? 기가 막힌 거예요.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코리안 사이코라고 말 수가 없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제 아세안 플러스 3 회의를 이 줌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의장님 반갑습니다. 그러더니 스가 총리님 특별히 반갑습니다. 문재인이 이러는데 스가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? 저거 진짜 저기 사이코인가 보다.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. 강제징용을 보상을 합의했을 땐 언제고. 이런 식으로 그 뒤집어 엎는 조약이나 협약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사 출신이라면서 모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. 요즘은 시골 어르신들이 자녀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. 뭐 기본수당 40만 원에다가 뭐 경로당에서 뭐 또 나오는 게 있어서 7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정도가 있대요. 그러면 그거를 또 이 어르신들이 쓰지 않고 거의 모아두면은 저 서울이나 뭐 이 도시에 있는 이 백수 아들이 와갖고 그거 홀랑홀랑 갖고 가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. 또 어르신이 안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고 가 갖고 제가 그걸 갖고 가 가지고 완전히 이 땅치고 또 우는 노인네들도 있고 또 어머니 패고서 돈 이렇게 갖고 가는 아들도 있고 이게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게 문재인입니다. 자, 이 갈아주세요. 자막요. 자,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은 지금 목을 걸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김진표 한일의원 연맹 회장이 일본에 이제 가서 스가를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랬더니 스가가 잘 알겠다 이런 겁니다. 그러면서 김진표가 뭐라고 하냐? 정상회담 물꼬를 트고 왔다 막 이러는 거예요. 여기 하세가 마키님도 계시지만 일본 사람들이 잘 알겠다 이러는 거는 이건 노예 가깝습니다. 가령 예를 들면 날짜를 잡자 구체적으로 뭐 봄에 가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잘 알겠다 뭐 겐토시마스 검토해보겠다 이 소리예요. 이거는 노예 가깝습니다. 그런데 이 김진표를 비롯해 갖고 지금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. 그러니까 와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. 그다음에 사랑의 불시착을 일본의 장관들이 많이 보고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사랑의 불시착 붐도 있겠다.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.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? 그러니까 이 일본의 스가가 볼 때는 어떻게 저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뒤집고 이럴 수가 있느냐. 본인이 위안부 합의에서 이 이병기 당시의 비서실장하고 같이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어렵사리 했는데 그거를 파기를 시킨 게 문재인 아닙니까?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문재인이 이제 다시 왜 그렇게 스가를 바지 가랑이를 잡고 만나자고 하느냐. 이유가 딱 하나라는 겁니다. 도쿄 올림픽이 일본에서 내년에 열리게 되면은 한마디로 도쿄 올림픽에서 즉 남북 단일팀 또는 대북 문화에 이 물꼬를 틀 수 있다. 지금 김정은이가 뭐 26일인가 25일 만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문재인의 실력을 알아버린 거죠. 내가 쟤하고 뭐 했다가 다 속고 쟤 말한 대로 드는 거 하나도 없어. 쟤 사이코야. 아마 정말 한반도의 백정이 이 문재인을 코리안 사이코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. 그런데 이 문재인은 머릿속에 주름 잡힌 건 오로지 북한 주름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번도 문재인은 써보지도 않은 거고 오로지 북한. 그래서 대북 대화의 물꼬를 다시 한번 도쿄 올림픽에서 틀 수 있을 거다. 이래가지고 스가한테 잘 보여갖고 도쿄 올림픽 때 우리 남북 뭐 단일팀 가고 좀 도와주세요. 쩝쩝쩝 이러기 위해서 구걸 외교를 하는 게 바로 문재인이다 이겁니다. 한동안 노무현 대통령 때 여러 가지로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아니면 내가 강제 수용소에 있을 거다. 북한에. 또 뭐 반미하면 안 되냐?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또 이 뒤집어 엎으니까
이거 등신 외교 아니냐 이런 말을 한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. 그걸 가지고 열린 우리당에서 난리를 쳤는데 문재인의 이 외교는요. 코리안 사이코 외교, 등신 외교. 그리고 오로지 대북 바라기 외교다.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?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? 모든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.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자.